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주제, 이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뭐였고, 그 다음에 이 생태계가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은 어떻게 순환이 되고 있고,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봤는데, 우리가 아직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생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지역, 한 생태계에 있는 생물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게 먹이사슬과 먹이 그물인데, 자, 이 먹이사슬은 피식과 포식의 관계, 이거를 일직선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식은 잡아먹히는 거, 포식은 잡아먹히는 거. 다시 말하면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일직선으로 제시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먹이 그물은 먹이사슬 여러 개가 연결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먹이 그물의 복잡성이 증가하면, 연결된 먹이사슬이 많아지면 그 생태계는 안정성이 증가한다라는 게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처럼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여러 개가 연결이 된 게 먹이 그물이고, 이 그림이 복잡해질수록 생태계의 안정성이 커지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 먹이 그물의 특징은 분해자가 없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봤었던 생태 피라미드도 그렇고, 여기에서 먹이사슬도 그렇고, 둘 다 분해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먹이사슬 생태 피라미드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에 분해자가 관찰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현미경이 발달하기 전에 이런 개념들이 먼저 나와서 분해자가 이 그림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분해자를 포함할 수 있는 생태 피라미드나 먹이 그물을 만들면 노벨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생태계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태계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은 뭘까?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 이 방형구법을 사용을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들의 종류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 방형구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동그란 거예요. 여기는 얘가 주로 1m 철로 연결을 했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조사하고 싶은 지역에 가서 한 몇 개를 던져요. 그러면 이 안에 걸리는 개체들이 있겠죠. 얘네들처럼. 얘네들을 다 하나씩 숫자로 세면 돼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거 하려면 분류학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담인데, 만약에 던졌는데 잔디밭이야. 그러면 망하는 거죠. 이게 다 잔디니까 이거 다 세야 돼요. 노가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들이 어떤 종류가 몇 마리가 있는지 파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처럼 이렇게 방향구 던지면 여기 식물들이 안에 들어갔고 얘네들을 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들의 개체수와 종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방향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밀도는 뭐냐면 방향구 전체 면적 중에서 특정 종이 나타나는 개체수를 센 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특정한 종이 몇 마리가 있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밀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빈도는 분모가 면적이 아니라 방향구 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밀도를 따지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민들레네요. 민들레가 2개, 여기는 3개가 있죠. 밀도를 셀 때는 다 따로 세는데, 만약에 빈도다 그러면 이 안에 몇 개가 상관없이 얘는 일단 한 칸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밀도와 빈도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도는 그 지역에서 그 식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 이거는 그림자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피도는 그 나무가 만드는 그림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계산을 따로 못하겠죠,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래서 얘는 대부분 제시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먼저 방향구법에서 이렇게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상대 피도를 구해요. 상대다라고 하는 거 우리 수학에서 상대도수 배웠어요? 왜 이런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종에서 그 특정한 종이 가지는 밀도, 빈도, 피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을 도대체 왜 구하냐라고 하면 뭐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냐면 우점종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점종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생태계에서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치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다. 이 세 개 한 다음에 이 세 개를 더해야 그 생태계에서 우점종이 누군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으니까 그 생태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핵심종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군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종이에요. 얘가 없어지면 생태계가 망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특징은 개체군의 크기와 무관해요. 다시 말하면 개체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질경이, 토끼풀, 민들레의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하고 여기에서 우점종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밀도부터 볼게요. 여기서 밀도는 개체수죠. 여기서 개체가 질경이는 2개가 있고, 토끼풀은 연두색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개가 있네요. 민들레는 맞네요.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 다음에 빈도는 종이 나타난 방형구 수죠. 자, 질경이는 한 칸에 한 칸씩 2개. 그 다음에 토끼풀도 한 칸에 하나씩 있고, 그러면 8개가 되죠. 민들레는 한 칸에 하나부터 2개, 3개가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칸에 있는 거고, 피도는 이 주어진 면적에서 이 각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 제일 적은 건 질경이겠죠? 2개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0.0이다 라고 하고, 토끼풀은 0.08이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도 그냥 0.06이다 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상대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것분의 2가 돼요. 2 더하기 8 더하기 10분의 2가 되더라. 얘는 2 더하기 8 더하기 10분의 8이 되고, 얘는 2, 8, 10분의 10이 되더라. 그러면 얘는 20분의 2니까 0.1이고, 얘는 20분의 8이니까 0.4가 되고, 얘는 0.5가 되죠. 그 다음에 상대 빈도를 볼게요. 얘는 16분의 2가 되죠. 2 더하기 8 더하기 6분의 2, 그러면 얘는 0.12. 그 다음에 얘는 16분의 8이니까 0.5가 되고, 얘는 16분의 6이니까 0.375가 되고,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것분의 그 특정 종의 피도, 그러면 얘는 상대 빈도랑 똑같겠죠? 여기가 0.125, 여기가 0.5, 여기 375. 이 셋 중에 누가 우점종인지 파악을 하려면 얘네들을 다 각각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질경이는 0.1 더하기 0.125 더하기 0.125니까 0.35가 되고, 토끼풀은 1.4가 되고, 민들레는 1.25가 되더라. 그래서 토끼풀이 우점종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점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개체수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시를 가져왔어요. 자, 각 개념들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구법을 이용해서 식물 군집을 조사를 했대요. 하나의 면적이 1m제곱인 방형구를 설치를 했대요. 기역개를. 이 지역에서 관찰된 시의 개체수가 25개래요. 그럼 여기가 일단 개체수가 25개가 되는 거. 그리고 표는 밀도, 빈도, 상대 밀도 이 4가지 자료를 표로 제시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개체수 물어봤고, 방형구 수, 기역이 뭐냐 이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우점종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우점종을 알려면 상대 밀도, 상대 피도,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상대 빈도도 알아야겠죠. 그러면 일단 상대 빈도는 A는 0.32분의 0.32 더하기 0.4 더하기 0.08, 이거 계산하면 0.4가 나오고, 자, B는 이거 다 더하면 0.8이에요. 여기 0.4 계산하면 0.5, 그리고 얘는 1에서 나머지 2개 빼면 되겠죠. 아니면 0.8을 0.08로 나누는, 그래서 0.1이 되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역이랑 개체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상대 밀도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자, 상대 밀도는 A의 밀도 더하기 B의 밀도 더하기 C의 밀도가 분모가 되고 C의 밀도가 분자가 되죠. 그래서 10이 나왔대.
다시 C의 밀도를 X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10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왔냐면 10 분자가 X, 분모는 5 더하기 4 더하기 X, 그리고 이게 퍼센트니까 10분의 1인 거죠. 0.1인 거죠. 그래서 이는 9가 되고, 그러면 9 플러스 X분의 X가 10분의 1이니까 X가 1이 나오죠. 그러면 X의 밀도는 1/m 제곱이 되는데 개체수가 25개래요. 그러면 A의 개체수는, 지금 밀도가 A가 C의 5배니까 개체수도 5배가 되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5에서 125가 되죠. 그리고 밀도가 이렇게 나오려면 전체 면적이 25m 제곱이 돼야 되는데 각각 방향구의 면적이 1m 제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25개가 될 거다라는 거.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의 개수는 125마리 확인했고, 이은 자, 설치한 방향구 중에서 B가 출현한 방향구의 개수래요. 이거는 원래는 총 25개였는데 그 중에 출현한 개수가 X개다라고 했는데 얘가 10분의 4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X는 10이 나오더라. 맞고, D가 볼게요. 군집의 우점종은 B다. 이거 각 상대 빈도, 밀도, 피도를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 자리는 100에서 47 빼고 15 빼면 돼요. 그래서 남은 게 38. 여기도 계산하기 쉽게 40%, 50%, 10%로 바꿀게요. 다 더하면 A는 C가 50 더하기 38 더하기 40 해서 128. B는 40 더하기 47 더하기 50 137. C는 10 더하기 15 더하기 10 35. 그럼 가장 큰 게 얘죠. 가운데 거 B. 그래서 B가 우점종이 되더라. 확인했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방향구법은 잘 나오진 않지만 계산 문제로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확인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주제를 바꿔서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다 라고 하는 건 생물이 많은 건데, 그러면 이 생물이 많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라고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지금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언제 인식했냐라고 하면 유럽에서예요. 옛날 중세 유럽에서 뭐를 먹고 살았을까?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주로 감자를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자를 많이 키웠는데 잘 자라는 감자가 있었어. 그래서 얘만 심었는데 어느 날 감자에 병이 돌았네? 그래서 감자가 다 죽었대요.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많이 굶어 죽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감자를 키울 때 한 종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종을 키웠으면 얘가 병이 걸렸더라도 다른 애는 멀쩡했으니까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을 거다 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고, 이때부터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했다라고 해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생물 다양성이 많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차원이 뭔지 보면 일단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우리 이거 총합 시간에 배웠었죠? 자,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에서 변이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개체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종에서 개체수가 많다라는 거는 유전자 조성이 다양하다라는 게 특성이고, 종 다양성은 한 생태계에서 다양한 종이 존재하더라, 이건데, 종이 많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를 해요. 뭐냐면 종풍부도와 종균등도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해서 종다양성이 많다 적다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종풍부도는 종수예요. 균등도는 균등이 하다랑 똑같죠. 분포 비율이에요. 그래서 종풍부도는 종수가 클수록 증가하고 종균등도는 분포 비율이 동일할수록 서로 고르게 사는 게 종다양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가 다양한 거, 애들이 살아갈 집이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물도 있고 초원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환경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 종다양성에 대해서 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종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종풍부도와 종균등도다, 이거를 더해서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종풍부도는 종의 수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종균등도는
각 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와 나를 한번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가와 나가 둘 다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많은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총 4가지 종이 있으니까 한번 4가지 종의 개체수를 한번 세볼게요. 먼저 가부터 볼게요. 가는 부채처럼 생기네. 둘, 셋, 넷, 5마리. 5개 있고, 나는 뭔가 되게 많네요, 부채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 13개. 그 다음에 B는 초록색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5개. 나는 초록색 삼각형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C는 노란색.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C는 여기가 D는 하나, 둘, 셋, 넷, 5개. 나는 하나, 둘. 그러면 전체 개체수를 확인을 해보면 가는 얘네들을 다 더하면 20개, 나는 다 더하면 여기가 16, 여기가 4, 그래서 20개. 가와 나를 차지하고 있는 전체 개체수는 똑같은데 가는 5개씩 있고 나는 A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 종 풍부도는 일단 4개니까 동일하고, 종 균등도를 보니까 가는 고르게 분포하는데 나는 A가 압도적으로 많죠. 누가 더 균등하게 분포하냐면 가가 더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가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TMI로 사실은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학, 종 다양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샤논 지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샤논 지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마이너스 시그마 pi ln pi. ln 익숙하시죠? 여러분 매일 보는 거 매일 보시겠죠? 근데 매일 풀고 계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pi는 뭐냐면 그 군집의 총 개체수가 분모가 되고 분자는 각 종의 개체수예요. 예를 들면 가 같은 경우에 A는 20분의 5가 되고 나는 20분의 13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샤논 지수에 따라서 얘네들의 샤논 지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샤논 지수가 크면 균등도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LNP를 계산하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계산은 계산기가예요. 우리가 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이거는 이렇게까지 물어보진 않고 그냥 균등도를 알 수 있냐, 이 균등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일단 식은 상관없고 종다양성은 단순히 종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파악을 해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나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면적이 서로 같대요. 그리고 지역이 서로 다르대. 그리고 종수의 개체수와 종의 수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니까 일단 종수는 누가 더 많냐면 나가 더 많은 거. 비율을 보면 A가 가장 높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가와 나의 서식하는 식물 종수는 다르죠. 나가 더 많죠. 그러면 다양성은 나가 더 크겠죠. 어차피 균등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둘 다 A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종수에 의해서 종 다양성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디귿 볼게요. 가와 나 모두에서 개체군 밀도가 가장 높다. 이거는 밀도니까 개체수가 많은 거. A다. 막 확인했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또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이 서식지 단편화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식지 단편화는 서식지가 분할이 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쪼개지냐? 주로 도로 건설에 의해서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생물 입장에선 안 좋을까? 단순히 도로만 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서식지 면적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서식지가 쪼개지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종수가 감소를 하는데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보존되는 면적이 클수록 종수가 증가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영향이 얼마 없지 않냐라고 하면 문제가 이 서식지는 가장자리와 중심자리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특징이 가장자리는 항상 일정 비율로 존재를 해요. 이 말은 서식지가 도로 등에 의해서 쪼개졌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 도로 면적만 빼는 게 아니라 서식지는 이 중심자리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쪼개진 것 중에서 일정 비율은 또 가장자리니까 실질적인 중심자리 면적은 감소가 더 심하겠죠.
그러면 그 중심 자리에 살고 있는 애들의 면적은 더 줄어드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애들이 더 많이 못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다양성이 망가진다, 깨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다양성이 감소하니까 생태계의 안정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도로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생태 통로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이건 아직 잘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생태계 단원에서는 우기를 좀 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나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서식지 면적에 따른 내부와 가장자리 면적, 그 다음에 나는 서식지 면적에 따른 종의 출현 비율이다. 보기를 바로 볼게요. 자, 내부 면적분의 가장자리 면적 A1과 A2를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A1은 내부 면적이 작고 내부 가장자리 면적이 크고, L2는 작고 내부 면적이 크죠. 그러면 이 값은 L1일 때가 더 크겠죠. 그래서 맞고, 그냥 니은 볼게요. A부터 C 중 A는 서식지 면적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이 아니라 변화가 없죠. 똑같죠? 일정하다. 그냥 디귿 볼게요. 자, B는 가장자리 면적이 증가한다 라는 거는 서식지 면적이 증가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 면적이 증가하면 출현 비율은 감소하죠. 그럼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될 거다 라는.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렇게 생태 쪽은 주로 그래프 해석하는 것도 나와서 연습을 해봤고, 자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수업은 계속 들어갑니다. 더 이상 이론은 할 건 없고, 그럼 뭐 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기말고사 전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자습은 안 할 거예요. 계속 수업을 할 건데 어떻게 수업할지는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첫 번째 대면 수업에서는 11월 넷째 주 22일부터 이때는 마지막 조별 활동을 할게요. 마지막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생태계와 관련된 조별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모의고사를 남은 시간 동안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부교재 가계도부터 지금 풀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우리 다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에 조별로 앉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셔주시기 바라고, 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